자, 11번. 보기는 주 생산의 재고 관련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A부터 E 중에서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 주 생산은 최근 신형 공기청정기의 재고 부족과 과잉 생산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 자, 이 회사는 전국 대리점에서 매주 수요 예측 정보를 수집해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최근에는 경쟁사 판촉 행사 대응하기 위해 일부 대리점에서 실제 수요보다 30% 많은 주문을 했으며 본사 영업부는 이를 근거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다. 이후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각 대리점은 주문량을 줄였고 본사는 생산 계획을 다시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본사 창고에는 2개월치 초과 재고가 발생했고 일부 부품 협력사는 주문 취소로 심각한 재무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컨설팅 팀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 책찍 효과 배웠죠.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문 정보가 여기 소매점 전국 대리점에서 일부 대리점에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미리 많이 주문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 책찍 효과 하나 체크하고요. A. 대리점 데이터를 본사와 공유하고 재고 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SCM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급망 전방에 수요 정보를 집중한다. 그래서 요걸 도입을 하게 되면 책찍 효과가 줄어들겠죠. A 맞고요. B. 제품 생산 및 운송 리드타임을 충분히 증가시켜 재고 축적을 최소화하고 수요 변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리드타임이 증가가 되면 책찍 효과는 더 늘어나요. 오히려 리드타임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B는 아니고요. C. 적정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잉 재고나 품절을 방지한다. C도 맞는 말이죠. D. 일괄 주문 방식을 통해 주문 시기를 월 1회로 제한하고 주기와 주문량을 고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문 시기를 1회로 제한을 하게 되면 이제 재고 수준의 변동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A와 C 두 가지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는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 비교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의 적절한 내용으로 짝짜진 것을 고르시오. 자, 효율적 공급망 전략. 목표는 가능한 낮은 비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응을 합니다. 얘는 이제 비용을 우선적으로 하죠. 그래서 생산 전략이 높은 가동률을 통한 낮은 비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전략은요, 공급망에서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타임 전략은 이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드타임을 최소화하고요. 자,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이제 서비스가 우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표는 품질 문제 가격이나 압력, 불용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요. 생산 전략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초과 생산 능력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 전략은 얘도 불확실한 수요를 대비 여유 재고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리드타임 전략은 리드타임을 단축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얘 보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보면 얘에 이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공급망 거점 설계에서 고려할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개별 물류 거점의 규모가 커지면 변동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 했는데 규모가 커지면 변동 운영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운송 비용은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증가합니다. 운송 비용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오히려 증가한다. 3번 고정 투자 비용에 인건비 및 초기 설비 투자 비용 등 포함되며 거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4번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증가폭은 크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 14번 보기는 주 생산의 1분기 재고자산 변동 현황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서 선의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매출원가가 동일하게 산출되었을 경우 3월 5일 입고 단가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일단 이제 큰 틀 보자면은 선의선출법의 매출원가는 후입선출법의 매출원가와 동일하다 요 공식을 세워서 우리가 단가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판매된 거 먼저 볼게요. 2월 15일 날 300개, 3월 20날 400개에서 총 700개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매출 원가를 계산할 건데요. 자, 우리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되는 게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거 300개 기초재고 여기 1,000원짜리가 먼저 팔리고요. 자,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1,100원을 하니까 총 500개가 팔렸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더 팔아야 되죠? 몇 개를요? 200개를요. 그래서 200개는 3월 5일 날께 나갑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요거는 단가 모르니까 X로 놓을게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자면은 30만 원과 22만 원이죠. 그래서 52만 원 플러스 200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볼게요. 얘도 똑같이 700개를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할 건데요. 자, 300 곱하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300개를 팔을 거예요. 300개를 팔 거고 자, 2월 15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매입했던 게 200개죠. 그래서 200 곱하기 1,100원. 여기에 100개를 더 팔아야 되죠. 그래서 기초재고 100개 곱하기 1,000원. 그러면 2월 15일 걸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3월 20날 것도 팔아야 되죠. 그래서 3월 20날 거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입고된 게 3월 5일이에요. 그래서 400 곱하기 400개를 팔아야 되니까 400 곱하기 이거 충분하죠. 그 다음에 단가는 몰라요. 그래서 X. 그래서 얘도 이제 식을 정리하자면 22만 원에 10만 원을 더하니까 32만 원이죠. 여기에 400X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식을 다시 정리하자면 52만 원 플러스 200X는 32만 원 플러스 400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X끼리 금액은 금액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은 200X는 20만 원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X는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하면 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운송 화물의 특성, 리드타임, 적재율, 중량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 적합한 운송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맞고요. 2번 파이프라인 운송은 액체, 기체 화물의 연속 수송에 적합하며 초기 건설비가 크며 기후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화물 운송은 도어투도어 운송이 가능하며 소량 다빈도 운송에 적합하며 철도 운송은 대량 화물 운송에 유리하며 기상 영향이 적고 노선의 유연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철도 운송은 노선의 유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항공 운송은 운송 속도가 가장 빠르며 긴급 고부가 가치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선박 운송은 단위당 운송 비용이 저렴하여 국제 간 대량 화물 운송에 주로 이용이 된다. 그래서 15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기에는 출고 프로세스에 대한 일부 과정의 내용이다.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6월 30일 자, 16번 보기에는 출고 프로세스에 대한 일부 과정의 내용이다.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출고 프로세스인데 이거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 과정만 나온 거래요. 그거를 일부 과정에 중간에 빠진 것들 제외하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출고 프로세스를 보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주문 요청을 합니다. 주문 출하 요청. 주문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주문 받는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마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출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출고를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출고 피킹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이제 각 상품별 그 다음에 택배사별 거래처별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된 거 갖고 이제 검사를 해야겠죠. 잘 분류가 됐는지 잘 갖고 왔는지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자, 출하 포장하고 자, 그 다음에 상차 적재 실어야겠죠. 그 다음에 출하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고를 마감을 합니다. 이 순서가 되겠고요. 자, A부터 G까지 한번 볼게요. 자, 6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헤드폰을 주문. 지금 주문을 한 거죠. B. 헤드폰은 전자제품 구역에서 1차 출고 대상에 포함됨. 자, 얘는요. 출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출고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출고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C. 창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피킹 담당자에게 PDA 헤드폰 한 개를 출고를 지시합니다. 여기 끝에 나왔죠. 출고 지시. D. 담당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상품을 꺼내옵니다. 이거 피킹이죠. E. 바코드 스캔으로 품목, 수량, 주문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검사. F. 에어캡으로 헤드폰을 포장 후 송장 라벨을 부착. 그래서 얘는 출하 포장이 되겠죠. G. 출고품 배송지 이동 시작, 배송 센터로 이동. 얘는 출하 이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쭉 보면은 자, 얘가 주문 1번, 그 다음에 출고 계획 수립 2번, 그 다음에 출고 지시 3번, 그 다음에 피킹 꺼내오는 거 4번, 그 다음에 검사, 분류가 빠졌죠? 검사
5번, 그 다음에 출하 포장 6번, 그 다음에 상차 적재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출하 이동, 그래서 7번. 순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출고 마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빠졌어요.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가자면 A, B, C, D, E, F,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관습상 25일 이후에 구매는 2거래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며 그 할인 기간이 2거래 1일부터 기산되어지는 가격 할인 방식은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선불기 현금 할인, 2번 특임기간 현금 할인, 3번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 4번 수칠 기준 현금 할인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2거래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죠. 그래서 3번에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입니다. 1번 선불기익 현금 할인은요, 거래 일자를 늦추어서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특임기간 현금 할인은요, 얘는 이제 특별기간 동안 현금 할인 기간을 추가로 적용해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수출 기준 현금 할인은 우리가 송장 하술 기준으로 우리가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 화물 수출로부터 이제 쭉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에는 이걸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의 원가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가 구성도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셔야겠죠.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자, 직접자 다 모았으니까 얘는 직접 원가겠죠.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게 되면 얘는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30원, 직접 노무비 20원, 직접 경비 30원. 자, 그래서 직접 원가는 80원이고요. 제조 간접비 40원 더하게 되면 제조 원가는 12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보기 중에서 사업장별 분산 구매가 유리한 품목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열한 것은? 자, 기업, 고가 품목, 니은 표준 품목, 디귿 지역성 품목, 리을 소량 구매 품목이 있는데요. 고가 품목은 우리 본사에서 구매하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품목도 본사에서 일괄로 구매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지역성 품목은 우리가 사업장별로 분산 구매가 하는 게 낫고요. 분산 구매를 하는 게 낫고, 소량 구매 품목도 사업장별 분산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매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생산성의 구매팀은 각 사업장의 소화기, 공업용 세척제, 안전보호구 등 필수 비축 품목이 일정 재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비상 상황이나 정기 보수 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 즉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매 방식은 공급업체와 단가 계약 및 정해진 로트 크기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1번 수시 구매, 2번 일괄 구매, 3번 예측 구매, 4번 투기 구매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건 수시 구매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일괄 구매는 소량 다품종을 구매할 때.
그 다음에 예측 구매는 이제 시장 상황이 유리했을 때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하는 거고요. 투기 구매는 가격 상승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